다음 주면 벌써 12월이군요. 올해도 다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문득 지난 7년 동안 제 인생에서 악몽같이 지나갔던 일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4세 여자입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대치동에서 입시학원을 크게 운영하셔서 자수성가한 분들이고 저는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알아준다는 명문대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동기들 중 가장 우수한 학점으로 졸업했죠. 졸업 후에는 주변 친구들 중 가장 먼저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고요. 돌아보면 26살 무렵까지의 제 인생은 그야말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화점이 있는데 쇼핑도 하고 만남을 갖기도 좋아 자주 가던 곳이었죠. 그날도 엄마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가를 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누군가 아는 척을 했어요. 윤희, 맞지? 윤희 맞네. 웬일이니? 나 기억 안 나니? 누구세요? 나 김가영, 영영초등학교 6학년 2반. 같은 반이었잖아. 너 반장, 나 부반장. 아직도 기억 안 나니? 어머 웬일이니? 가영이 기억나지? 너 너무 이뻐졌다. 아우, 야, 나 눈이랑 코 했잖아. 너는 워낙에 이뻐서 손 안 봤니? 그대로다 얘. 우리는 이렇게 십몇 년 만에 반갑게 재회를 하고 전화번호도 교환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12월이었어요. 여보세요? 윤희야, 나 가영인데 올해 가기 전에 영영초등학교 6학년 2반 모임 있거든? 애들이 너도 보고 싶어 하는데 같이 가자, 응? 그래, 글쎄 오랫동안 안 만나서 좀 그러네. 처음에만 그렇지 뭐. 만나면 정말 반가워. 같이 가자, 응? 13년 만에 만나게 될 초등동창들.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생각만 해도 좀 어색하고 쑥스럽고 그랬다 할까요? 그래도 저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가영이를 생각해서 그날 하루 시간 내기로 했죠. 동창회는 일주일 후에 있었고 저는 가영이와 함께 동창회가 있을 초등학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저희 여기서 동창회 있어요. 아, 저쪽 안쪽으로 가세요. 네. 얘들아, 안녕. 어머 가영아 어서 와. 어머 어떡해 윤희도 왔네. 웬일이니 정말? 기집애. 초등학교 시절 친했지만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주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깡총깡총 뛰어나와 저를 안아주는데 오기 싫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너무 반갑고 오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확실히 중고등 대학 시절 만난 친구들과는 다른 편안한 친근함을 오랜만에 느꼈죠. 이윤이 반가워. 윤희야, 여기 현기 옆으로 앉아. 아까부터 현기가 너 오늘 오냐고 계속 나한테 물어봤거든. 맞지, 박현기? 응. 윤이가 내 짝꿍이었으니까 궁금했지. 짝이었으니까 궁금한 거야? 아니면 좋아했던 애라 궁금했던 거야? 둘 다야. 저는 현기의 말에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초등학생 철부지 여자애들 치마 들추며 아이스케키를 특기로 하고 고무줄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와서 고무줄 자르고 도망가는 게 취미였던 현기. 현기는 그 귀엽고 잘생긴 얼굴은 그대로였고 땅꼬마 같던 키는 많이 커서 180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날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헤어졌죠. 그 다음 주쯤에 퇴근하는 지하철 아니었는데 현기한테 톡이 왔습니다. 하이 윤이, 잘 지냈냐? 응, 너도? 응, 나도 잘 지냈지.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지 뭐. 너 금요일 날 뭐 해? 금요일? 아직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런데 왜? 내가 밥 사줄까?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밥을 사냐? 너 그리고 취준생이 그렇게 동창회 챙기고 불금 챙기고 그러니? 뭐 알아서 하겠지만 응, 스트레스 받은 건 그때그때 풀어줘야 하죠. 신나는 불금엔 놀아줘야 함. 그래야 취업도 잘 됨. 현기의 대답은 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 저는 그런 그의 성격이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제 인생은 그때까지 모범생 그 자체였죠. 저는 항상 재미보다는 의미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현기는 아니었어요. 그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연스러운 장난을 필수품이냥 항상 장착하고 있었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리는 웃긴 멘트로 어딜 가나 그야말로 핵인싸였습니다. 저랑은 다른 좀 신기한 캐릭터라고나 할까요? 하여튼 저는 그 주 금요일 날 현기를 홍대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내심 남사친인 현기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를 만나기로 한 날 오랜만에 미니 스커트에 롱부츠까지 꺼내 신고 퇴근 후 바로 현기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파스타로 저녁 식사를 했고 와인바에 가서 와인도 한잔했죠. 그런데 말이죠. 그날 만난 현기는 제가 전까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머감각 킹이지만 매너도 좋았고요. 저에겐 마치 여사친이 아닌 여친한테 하듯이 했어요.
본인은 버스를 타고 가야 하면서도 2호선을 타야 하는 저를 바래다 준다고 개찰구 안에까지 들어와서 지하철에 오르는 저를 보고 끝까지 손을 흔들고 가더라고요. 누가 여사친한테 이렇게까지 하나요? 저는 좀 헷갈렸지만 한편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듯한 관계로 몇 번 더 만났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뜸하다가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요. 주말에 제가 사는 집 근처까지 일부러 왔더라고요. 현기야, 이 동네 웬일이야? 너 이사 가서 이쪽 올 일 없다면서? 응? 그랬지. 그런데 최근에 와야 될 일이 생겼어. 앞으로 자주 올 거야. 그래? 무슨 일인데? 나 취직했다. 축하해줘. 정말? 와, 정말 축하해. 강남 쪽에 취직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자주 온다고? 아니, 회사는 분당. 취업도 했으니 이제 너 보러 이쪽 자주 온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한테 관심 있냐? 관심 있으니까 지금 만나고 있겠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뭐예요? 진지하게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오늘부터 일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지하게 반응을 하자니 현기는 장난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오버하나 생각하고 말았죠. 그날 현기는 저를 바래다 준다고 저희 집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잘 가라고 하는 저를 꼭 안아주더니 느닷없이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급하게 돌아서 뒤도 안 보고 손만을 높이 들어 흔들며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썸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현기는 명문대를 졸업한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원했던 대기업에 취업도 했고요. 저는 어디서든 당당하고 여유있고 재미있는 그의 모습에 푹 빠졌고 우리는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와 결혼한 것이 제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을요. 결혼하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임신한 걸 알게 됐고요. 그때를 기점으로 남편은 말도 없이 퇴근 시간이 들쭉날쭉해지더니 아예 집에 안 들어오는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둘러대는 변명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다양했어요. 그는 연락도 없이 자기가 홍길동인 양 동해번쩍 서해번쩍 신출귀몰하며 늘 저를 기다리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이번 프로젝트 건으로 다 해결할 때까지 회사에서 일 끝내야 했다고. 팀장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상가 갔다가 오는 길에 선배들이 한잔하자고 해서 같이 갔었어. 회식 끝나고 동료 집에 한잔 하러 갔다가 잠들었어. 저도 그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라도 의심하고 분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걸 가능한 한 참았습니다. 그리고 10달 뒤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죠. 그런데 말이죠. 남편의 외박은 아이가 생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낳고 집에 있으면서 남편의 도움은커녕 힘겹게 혼자 육아를 하느라 스트레스 게이지 최고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가 100일 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도 새벽에 들어온 남편은 아이를 잠깐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느새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거실에서 아기와 함께 있었고요.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 남편 핸드폰이 거실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생각하며 확인해보니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인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뜨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잘못 걸었네요? 술 취한 여자 목소리. 좀 기분이 이상했어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 후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확인해볼 작정이었죠. 결국에는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며칠 후에 남편이 방에서 잠들었을 때 핸드폰을 거실로 들고 나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술 취한 목소리 여자가 전화했다 끊었던 010번호로 통화한 기록이 수차례 있었고요. 또 톡을 확인해보니 아까 그 010 번호와는 별개로 사라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오간 기록이 있었어요. 누구지 하며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가슴을 반쯤 내놓은 시스루를 입은 어떤 여자 사진이 있더라고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톡을 읽어보니 더 어이가 없었어요. 사라야, 토요일 날 뭐하니? 왜? 우리 만날까, 오빠? 몇 시에? 3시 전에 우리 집으로 와. 나 저녁에 약속 있어. 그래, 그럼 점심 식사 같이 하자. 그리고 나서 알지? 벌써 흥분돼. 사랑해, 오빠. 나 기대하고 있을게.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실에 앉아 아기를 안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죠. 결혼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다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날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저는 탐정사무소에 남편의 불륜 증거 수집을 의뢰했고요. 또 남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불륜녀와의 톡을 수집해서 제 핸드폰으로 넘겨두었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알아낸 사실은 살아라고 했던 톡의 주인은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회사 후배였고요. 010 번호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라는 이 인간은 아기는 돌보지도 않으면서 불륜녀 한 명도 부족해서 룸에서 만난 여자들까지 따로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 여자들도 하나같이 남편의 호감형 외모와 여유있고 유머 가득한 행동에 반했겠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드니 씁쓸했습니다. 불륜 증거들이 모두 수집되어 협의 이혼을 하자고 남편을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과 배신감 때문에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영문도 모르는 다른 엄마가 우니 같이 웁니다.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그리고 한때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남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까도 깊이 고민했지만 2년도 안 된 결혼 생활 동안 너무도 지쳤기 때문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증거들을 내밀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순순히 이혼하자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는 걸로 협의하고 이혼했어요. 시부모님은 미안하다며 아이를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이혼하고 1년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성적으로는 여기까지 온 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어쩌다 보면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곤 했죠. 그 1년의 시간은 분노와 자책과 우울과 눈물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만은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해 지금까지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요. 그러다가 저는 심리 치료도 받고 아이가 예쁘게 커가는 것도 보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를 남편 기다리며 시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 자유와 평화도 느껴졌습니다. 저희 딸은 자신을 잘 찾아주지도 않는 아빠에 대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기는 했지만 너무도 예쁘게 잘 커졌고요. 그러다가 딸이 4살 때였어요. 제가 처녀 시절 다니던 회사를 육아와 병행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는 경단녀가 되었고 다시 취업하기는 어려워 보였죠. 4살쯤 되니 아이도 어린이집에 잘 다녀주었고 해서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5억 원의 일자리를 구했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안정된 직장은 아니었지만 소소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다행히도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아이하고 생활하는데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오랜만에 다시 일하게 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그러다가 몇몇 동료 강사들과 친해졌는데 이혼한 게 죄도 아닌데 굳이 숨기지 말고 당당해지자 생각했고 저는 이혼한 싱글맘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강사들 중엔 저보다 2살 연하인 미혼 남자 선생님도 있었는데 제가 이혼한 걸 알면서도 호감을 보이며 저에게 다가왔죠. 쌤, 어제 명동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채아 생각나서 이거 샀어요. 채아한테 좀 전해주세요. 어머 기욱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세요. 채아가 좋아하겠어요. 고마워요. 제가 워낙 아이를 좋아해서요. 저는 이 사람이 만난 적도 없는 제 아이한테까지 신경을 써주니 왜 이렇게 잘할까 싶다가도 그의 평소 행동을 보면 참 책임감 있는 데다 학생들에게도 다정하게 잘해서 그에 대한 신뢰가 더해갔어요. 그러다 하루는 저한테 조용히 묻더군요. 쌤, 제가 이번 주에 쌤 사는 동네에 갈 일이 있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채아랑 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채아가 뭐 좋아하죠? 아, 채아랑 피자 먹으러 갈까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집 쪽으로 어차피 지나갈 거면 들르시면 제가 점심 살게요. 그동안 우리 채아한테 해준 것들에 대해 감사 인사도 할 겸 제가 피자를 사기로 했죠. 그리고 주말에 제가 사는 아파트 아래 와 있다고 연락이 와서 딸을 데리고 기욱 씨를 만났어요. 아, 안녕. 네가 채아구나. 사진으로만 봤는데 오늘 처음 만나네. 나는 기욱이 아저씨라고 해. 안녕하세요. 기욱이 아저씨. 채아야,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식사를 하면서도 즐거운 대화가 이어졌죠.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응, 아저씨는 30살. 우리 엄마보다 동생이네. 응, 그래. 동생이지.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졌고 저는 그 사람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끌렸죠. 전 남편과는 완전히 반대인 성향이었거든요. 전 남편에게 너무 크게 실망했던 터라 다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다면 겉으로 매너만 번지르르한 바람둥이는
멀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욱 씨는 나이는 나보다 2살이나 어리지만 진중하고 책임감이 크더라고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진지하게 교제해보라며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갈 날이 많으니 재혼도 고려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말이 오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기욱 씨는 사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오랜 기간 일을 하지 않고 살아오신 부모님과 아직도 대학에 다니는 막내 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거의 가장으로 살고 있었죠. 부모님이 젊고 건강하신데 왜 일을 안 하실까 생각도 했지만 기욱 씨는 부모님도 다 계획이 있으시다며 저를 설득했죠. 부모님은 막내만 졸업하면 서울집 팔아서 고향인 통영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통영에 있는 집 전세 빼주고 거기에 사시면 되고 서울집 판 걸로 노후 생활은 되니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윤희 씨.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채아도 아빠 하며 기욱 씨를 잘 따랐고 결혼 후 바쁜 나날을 2달 정도 보낸 어느 날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남편은 일찍 일어나 옆방에서 통화 중이었어요. 들려오는 말소리가 시어머님과 통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언가 조용한 목소리로 통화가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도 하면서 말이죠.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딸의 방으로 가려면 남편이 있는 방을 지나야 하는데 주말이라 딸도 아직 깊이 잠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어나 거실로 나온 걸 모르는지 큰 소리로 웃으면서 통화가 이어졌어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래. 내가 뭘 했어. 어디 산다고 할 때부터 내가 거긴 돈 없는 사람들은 살 수 없다고 했지? 엄마, 좀만 참아. 응? 이젠 고생 끝이라니까. 애도 딸린 이혼녀가 브랜드 아파트 살지. 그리고 옷도 명품만 입길래 내가 딱 알아봤지. 장인어른 삼성동 땅이 지금 말도 못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 못해도 윤희한테 100억은 올걸. 애가 10달렸어도 뭔 상관이야? 애는 내가 키우냐? 윤희랑 돈이 키우는 거지. 그렇잖아. 깔깔거리며 소리내어 웃는 남편을 뒤로하고 방으로 돌아온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 스스로를 깊이 반성했고요. 남편이 저에게 일부러 접근해 결혼을 서두른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안 이상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뒷조사로 알아보니 남편은 전에 사실혼 관계에 동거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명의라던 서울집은 월세였습니다. 저는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사실들을 꼬투리 잡아 변호사를 사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지 3달도 안 돼서 말이죠. 그리고 승소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몇 개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네, 저는 결혼 2번 했던 여자입니다. 20대 결혼 전에는 탄탄대로였던 제 인생이 30대인 지금은 2번 결혼했던 애 딸린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었지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하려고요. 비참했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치아가 생겼으니까요. 다시 용기와 기운을 내보렵니다. 결혼이요. 이제는 정말 내 인생에 다시 결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대로의 자유를 만끽하며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고 제 딸과의 추억을 쌓으며 살기로 했어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2022년 마지막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의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사연 시네